자, 이 시간에는요, 2024 수능 확률과 통계에서 주요 문항, 글쎄요, 주요 문항 한 5개 정도, 5문항 정도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23번은 무난한 문제였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 다음에 24번은 사건 A와 B가 독립일 때 독립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25번은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의 계산. 그래서 이 세 문제는 무난하게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같고 이제 26번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자, 26번은요, 이산 확률 분포의 기대값 계산 문제예요. 기대값 계산 문제고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고 통계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기본 강의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변수를 잘 처리해야 한다. 변수를 잘 설정하고 변수를 잘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도 일단 딱 보면 변수가 2개 있죠.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 관계 파악만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네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4개를 던졌어? 그러면 재수가 없으면 빵 개 나올 거고요. 대박 터지면 4개 나오겠죠. 변수는 x는 0부터 4까지의 값을 취할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변수 y가 등장하죠. 자, y가 등장하는데 y는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0 또는 1이 나오면 그대로 x를 가지고 와 라고 돼 있으니까 x가 0일 때 그대로 0이요. 그 다음 x가 1일 때 그대로 1이요. 그리고 나서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즉 2, 3, 4의 값을 가질 때는 y는 2라고 하겠네요. 뭐야?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 3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죠? y의 기대값을 구해줘 라고 돼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고요. 그러면 자, y의 확률 계산만 우리가 한 다음에 x하고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값이잖아. 따라서 자, 보겠습니다. y가 0일 확률, 바꿔 말하면 x가 0일 확률.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x가 0일 확률 무슨 얘기야? 4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대. 뭐예요 이거? 독립시행, 뭐 다른 말로 이항분포 이런 문제 아닌가? 즉 4개를 던져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뒷면만 4개 나왔으니까 2분의 1. 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런 일이 몇 번? 4번.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1 곱하기 뭐야 이거? 16분의 1인가? 오케이? 다시요. 4개를 던졌는데 뭐야? y가 1일 때, 바꿔 말하면 x가 1일 때 4개를 던져서 1개 앞면이 나왔대. 그렇다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개 중에서 1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하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몇 번? 3번. 그러면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4니까 16분의 4가 되겠네? 그 다음 선생님 2, 3, 4일 때는 우리가 2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얘들아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확률의 합은 1이니까 2개 더하면 16분의 5인데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11이 되면 되겠다. 맞죠? 따라서 이제 표로 완성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어요? 자, 평균, 기대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답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곱할 의미가 없죠. 0이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해서 더하면 답이니까 16분의 1하고 4를 곱하면 4가 될 거고요. 2하고 11을 곱하면 22가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26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8. 그 다음에 26을 2로 약분하면 13. 이렇게 해서 답은 8분의 13. 보기 중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문제 이해 가시죠? 오케이. 27번은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단원이죠. 통계적 추정, 신뢰 구간 문제예요. 27번은 신뢰 구간. 사실 통계적 추정의 마지막 단어는 일단 시험에서 나올 빈도가 좀 적고요. 그리고 나와도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그냥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공식만 잘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일단 선생님이 이게 습관이거든. 정규분포란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일단 좌우 대칭인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거든. 자, 그냥 읽어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요. 자, 그렸고 그 다음 평균은 M이래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래요. 자, 요런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가 49, 즉 49개. 크기가 얘들아 49인 표본을 만들었대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뭐야? 49개, 쟤네들의 평균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죠. 얘를 문제에서 X바라고 했죠. 자, 얘를 X바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제 진짜 평균,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만들어 볼래? 라고 되어 있고요. 익히 여러분들은 공식으로 알고 있죠. 자, 49개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X바라고 얘기하고요. 정해진 공식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날개를 펼치죠.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공식이 뭐였죠? 좌우로 얼마만큼 벌리기로 돼 있어? K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 공식은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얘들아 요만큼 오른쪽으로 벌리고 왼쪽으로 벌려. 그게 바로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 구간이죠. 그러면 잠깐 자, 몇 %라고 돼 있어요? 95%라고 되어 있고 맨 끝에다 단서 조항에 보면 95%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1.96이라고 되어 있죠. 아, K값은 1.96으로 계산해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이죠. 곱하기 49에다 루트 씌우면 7이 되겠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5였죠.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벌리고 벌렸어. 그럼 얘들아 요 값은요 X바 더하기 2. 그럼 여기는요 X바 마이너스 2. X바 마이너스 2 해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신뢰 구간이 문제에서 얘들아 A부터 5분의 6의 1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봐. 선생님, 어차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얼마가 되지? 5분의 A가 될 거고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2개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얘들아,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 값을 2배, 두 배 한 게 신뢰구간의 길이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5분의 6A에서 A를 빼면 5분의 A가 되겠죠? 요 두 개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저 두 개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이거 구하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갈까요? 좋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A 값을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5를 여기다 곱하면 10, 10하고 5를 곱하면 50. 자, 얘가 얘들아 A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오케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찮아도 1.96을 7로 나누면 0.28 1.96을 얘들아 7로 나누면 0.28이 될 거고요. 0.28하고 50을 곱할 거야. 그러면 10을 곱하면 2.8 2.8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4가 되겠네. 따라서 A 값이 얼마인 거 알았어요?
14인 거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A가 14거든? 그런데 자 문제에서는 얘가 뭐를 구하라고 돼 있냐면 X바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X바를 구하라고 돼 있고요. 우리 알잖아.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이 벌렸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X바는 A와 5분의 6A의 중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들아 두 개 더하면 중점 어떻게 구하지?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잖아. 두 개 더하면 5분의 5하고 5분의 6을 더하니까 5분의 11A가 되겠네. 자, 그런데 중점이니까 나누기 2, 바꿔 말하면 곱하기 얼마? 2분의 1. 자, 요게 문제에서 요거는 답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A는 14였고요. 2로 나누면 7이죠. 따라서 얘들아 5분의 77, 5분의 77이고요. 직접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자, 직접 나눈 수행을 하게 되면 17 안에 몇 개가 들어가죠? 아니지 5하면 27 안에 일단 몇 개가 들어가죠? 15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남죠? 네, 얼마가 남아? 2가 남으니까 5로 나누면 0.4. 산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이 15.4였구나. 보기 중에 2번이 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좋고. 미적분도 28번이 제일 까다로웠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28번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8번도 역시 뭐예요? 기출의 힘이죠. 이미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패턴이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주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이 수능에서 안 나온 적은 없죠.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가 좀 길죠. 하나의 주머니가 있고요. 상자 A, B가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대요. 그림으로 나와있죠? 4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 A 상자에는 얘들아 흰 공과 까만 공이 8개 이상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상자 B는 텅텅 비어있고요. 어떤 시행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라. 그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유식한 말로 복원 추출이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안 바뀌는 거야. 자, 만약 확인한 숫자가 1이 나왔을 때, 자, 숫자를 꺼냈더니 1이 나왔어. 1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A 상자에서 하얀 공 하나를 B 상자로 집어넣으래요. 하얀 공 한 개를 B 상자에다 집어넣어요. 공 몇 개가 움직여요? 한 개가 움직여요. 그 다음 2나 3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상자 A에서 하얀 공 한 개와 까만 공 한 개를 상자 B로 옮기래요. 이렇게 얘들아 2개를 옮기래요. 2나 3이 나오면 2개를 옮겨줄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가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얀 공 2개와 까만 공 1개를 옮겨라. 아, 1 나오면 공이 하나가 움직이고요. 2나 3이 나오면 하얀 거 까만 거 하나씩 합쳐서 2개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합쳐서 3개가 움직입니다. 3개가 움직이거든. 자,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B 상자. 이 상자에다 얘네를 담아달라는 얘기야. 담아달라는 얘기거든. 자, 상황은 이해했고요. 자, 이 짓을 몇 번 한다고 돼 있어요? 4번 실시했다. 자, 4번 실시했대요. 자, 지금부터 잘 읽어야죠. 그랬더니 빈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가 되었다. 여기 8개가 들어왔대. 4번을 했더니 8개가 들어왔대. 생각해보세요. 1이 나오면 하나 옮겨. 2나 3이 나오면 2개 옮겨. 4가 나오면 3개로 옮길 수 있는데 4번을 했더니 저 안에 공이 8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공이 8개가 들어있다는 거거든. 그럼 4번에 8개니까 평균적으로 얘들 한 번에 몇 개씩 옮겼다는 얘기죠. 2개씩 옮겼다는 얘기거든. 맞아. 그렇다면 8개가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상자 B에 들어있는 까만 공의 개수가 몇 개일 확률이요? 2개일 확률을 구해줄래? 라고 돼 있어요. 까만 공이 2개일 확률? 선생님 무슨 얘기죠? 생각해 봅시다. 공을 옮겨요. 8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느껴야 되는 건 뭐죠? 이거죠. 만약 1을 뽑게 되면 반드시 누구도 뽑아야겠구나. 4도 뽑아야죠. 그래야지 얘들아 2개 정도씩은 옮겨줘야 4번 만에 8개를 채울 수 있는데 이거 너 뽑으면 하나. 그럼 얘들아 안 되는데? 그럼 얘들아 4를 뽑게 되면 몇 개? 3개 합치면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야? 1을 뽑은 횟수와 4를 뽑은 횟수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죠. 4번 만에 8개를 채워주려면 1을 뽑은 횟수와 4를 뽑은 횟수가 같으면 되겠구나.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좋아요. (1을) 뽑은 횟수와 (4를) 뽑은 횟수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8개를 만들래. 그러면 1이나 4를 안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만 계속 뽑으면 돼요? 2나 3을 얘들아 몇 번 뽑으시면 돼요? 4번 뽑으면 2개 해서 얘들아 8개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그럼 질문. 한 번 뽑았을 때 2나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인데 자, 이런 일이 몇 번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요? 4번 일어났다고요. 자, 이건 지금 뭐예요? 1도 안 나오고 4도 안 나오고 누구만 계속 나온 거죠? 지금 2 또는 누구만 나온 거야? 3이 나온 거죠. 아니면 1이 한 번, 4가 한 번, 그리고 2나 3이 몇 번? 2번. 자, 하나 넘어가죠. 3개 넘어가죠. 2개 넘어가죠. 2개 넘어가죠. 몇 개 만들 수 있죠? 8개 만들 수 있죠. 내 말 이해 갈까요? 자, 그렇다면 1을 뽑을 확률이 얼마였죠? 얘들아, 1을 뽑을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4를 뽑을 확률도 얘들아 4개 중에 하나니까 얼마죠? 4분의 1. 제곱이 될 거고요. 2하고 3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인데 몇 번? 2번인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왜? 처음에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번 얘들아 반복했거든. 그러면 선생님 이것들을 지금 배열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1하고요, 4하고요, 동그라미 2개. 이거를 일단 나오는 순서를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가세요? 따라서 요 4개를 배열해야 되겠네. 4개를 배열하자 몇 팩이에요? 4팩인데 같은 덩어리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나누기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다시. 선생님. 또 있을까요? 처음에 1,4가 안 나왔을 때. 두 번째, 1하고 4가 몇 번 나왔을 때? 한 번씩 나왔을 때. 그럼 마지막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1이 2번, 4가 2번. 그러면 하나 넘어가죠? 하나 넘어가죠? 3개 넘어가죠? 3개 넘어가죠? 그럼 합쳐서 얘들아 몇 개가 넘어가요? 8개가 넘어가겠죠. 그럼 자, 요 확률 또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얼마였어요? 4분의 1이요. 또 1이 나올 확률 4분의 1. 4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 4분의 1. 와우, 4분의 1은 몇 번? 4번 곱하죠. 그 다음 뭐를 감안해야 된다고? 1, 1, 4, 4. 이 순서를 우리가 고려해야죠. 저 순서를 고려해야 되니까 요 4개를 배열하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어떻게 돼요? 4개를 배열하자 4팩. 같은 게 2개 있고 같은 게 2개 있다. 나누기 2팩, 2팩. 자, 요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 요 경우는요. 요게 뭐였어요? 2, 3만 4번 뽑은 거야. 그럼 얘들아 하얀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이런 일이 4번. 그럼 여기 까만 공 지금 몇 개 있죠? 4개 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데 까만 공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대? 2개 있었으면 좋겠대. 다시 요거는요.
1이 움직이면 하얀 거 없고요. 4 뽑으면 까만 거 하나. 그 다음에 2나 3 나오면 까만 거 하나. 2나 3 나오면 까만 거 하나. 그럼 까만 거 몇 개 돼요? 3개요.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얘는요. 1이 나오면 까만 거 없죠. 까만 거 없죠. 4가 나오면 까만 거 하나. 4가 나오면 까만 거 하나. 까만 거 몇 개 있죠? 2개. 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경우 얘구나. 얘가 분자에 올라가면 되겠죠. 끝! 요 계산하시면 얘다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자.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나요?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6이 되나요? 잠깐만. 분모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4의 4승이니까 얼마죠? 4의 4승이면 256인가요? 위아래 4의 4승 곱해서 번분수 계산 어렵지 않아. 다 약분되고서 얘들아 복잡하지 않거든. 번분수 계산 하시게 되면 70분의 6 나옵니다. 70분의 6 나올 거고요. 잠깐만,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분하면 3이고요. 약분하면 35가 되나? 따스다 답은 35분의 3이 나올 거야. 그래서 보기 중에 4번이 답이 되겠네. 제일 어려운 게 28번이었는데 할만하시죠? 할만합니다. 할만하니까 조건부 확률이고요. 실제로 얘가 수능 문제 푸실 때 조건부 확률의 기호를 써서 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8개를 만족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어? 3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까만 공 2개를 만들어주는 건 누구야? 세 번째 케이스야. 따라서 얘들아 축소된 전체 경우 중에서 원하는 경우 얘니까 요 계산만 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은 또 역시 마찬가지죠. 기출의 힘이에요.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도 일단 여러 가지로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풀어드렸거든. 뭐 어찌되었건 등호가 붙어있는 부등식이니까 중복조합 문제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예요.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 29번. 역시 기출의 힘이에요. 기출 문제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중복조합이고요. 기출의 힘. 역시 기출을 반복적으로 연습한 친구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 A하고 B하고 C하고 D는요, 이 4개는요, 어찌되었건 얘들아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래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줄래? 라고 돼 있고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A하고 C하고 D 사이에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네?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 조건은 왜 줬지? C가 D보다 작거나 같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근데 얘들아 C가 D보다 작거나 같아. C가 D보다 같거나 같다. 같은 조건 2번 줬거든요. 의미 없어요.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조건인데 그냥 모양 맞추려고 넣어준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뭔 얘기지? A, B, C, D가 있는데 누가 제일 큰 건 내가 알겠어요. D가 제일 큰 건 알겠죠? 그 다음 C는 누구보단 커야 돼요? A나 B보다는 커야겠죠. 그럼 남은 건 뭐야 이제? A하고 누구요? B요. A하고 B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으면 경우를 나누면 되죠. 그러면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클 수도 있고 B가 클 수도 있고 하나 더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세 가지 계산하면 끝나는 건데 오케이 좋아요. 물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걸 그냥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아마도 이 방법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자, 선생님, 왜? A하고 B 사이의 대소를 제가 못 정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대소는 얘들아, 일단 첫 번째, A가 제일 작을 때, 자,
C보다 A하고 B가 작은데 A하고 B 중에서 오히려 얘들아 B가 클 때, 내 말 이해 가시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요 4개의 수는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숫자죠? 1에서 6까지의 숫자고요. 자, 대답해 주셔야죠.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 4개를 뽑아라. 그런데 등호가 있으니까 뭐를 허락했죠? 중복을 허락했죠. 그럼 전형적인 중복 조합이죠.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줄래? 이 얘기잖아. 이해 갈까? 다시요. 선생님, 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B가 제일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작아봤자 1이고요. 제일 커봤자 얼마예요? 6이겠죠. 그럼 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1부터 6까지 6개 중에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주자. 뭐가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2개 뭐 하시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맞아 얘들아? 그 다음 조심하셔야죠. 쓰고 나서 보니까 얘들아 겹치는 게 있죠. 뭐가 겹쳐요?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게 겹치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2번 계산됐다는 뜻이에요. 2번 계산됐으니까 얘를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즉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니까 2번 계산됐거든요. A와 B가 같고 걔보다는 C가 크거나 같고 D. 역시 마찬가지로 1과 누구 사이죠? 6 사이가 되겠죠. 그럼 질문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가 있고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을 거예요? 조심해서 대답해야 돼. 몇 개를 뽑아야 돼요? 야, A하고 B는 같아. 같으니까 얘들아 그냥 이건 한 덩어리야. 하나, 둘, 셋. 몇 개 뽑으시면 돼요? 3개 뽑으시면 되겠죠. 6, H,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얘가 뭐 해주시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하시고요. 요건 얘다 빼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될 것 같은데 내 말 이해 가실까요? 요 계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요게 첫 번째 방법. 시험장에서 아마 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2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수원에서 등차 수열의 개수, 기출문제 중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여러 개 준 다음에 이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등차 수열은 몇 개가 있어?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정해볼까? 사실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사실 굉장히 쌈박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조건이 2개가 있어. 어찌되었건 얘가 가운데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C가 있다는 얘기죠. C가 양쪽 조건에 걸려 있거든요. C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저 C를 얘들아 경우를 나누시면 되죠. 저 가운데 있는 C가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3, 4, 5, 6, 6일 수도 있고요. 총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어. 그 6가지를 전부 다 뭐 하시면 돼? 포하시면 돼. 선생님 6가지를 다 하라고요? 에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이야. C가 어디 있을까? C의 위치를 정할 거예요. C는 1이어도 돼요. 얘들아 봐봐. 하나만 내가 보여줄게. C가 1이야. 그럼 얘들아 뭐야? A하고 B는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1보다 작은 수는 없고 같을 수는 있겠다. 같을 수는 있으니까 그럼 A도 뭐예요? 1, B도 뭐? 1, 그럼 A, B, C가 전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이제 D는? 얘들아 D는 C보다 같거나 크면 돼. 그러면 1, 2, 3, 4, 5, 6 이 6개 중에 하나 그냥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가시죠? 그럼 몇 가지 있겠어요 이거? D로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으니까 얘들아 선생님 얘는 무조건 다 1이고요. 그러면 이때 만들 수 있는 건 얘들아 6가지가 있구나. 두 번째 또 누구 가지고 하면 돼요? 2 가지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6번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열을 괜히 배운 게 아니잖아. 규칙을 파악하라고 배운 게 수열이거든. 그럼 이렇게 풀면 간지가 나겠죠? 선생님 가운데 있는 게 C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요? 우리가 수열을 쓸 거야. 일반항 쓸 거니까 C가 K라고 해볼게요. C가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 1부터 6 중에서 어떤 수를 우리가 K라고 놓은 거죠. 그러면 A하고 B는요? A하고 B는 얘들아 요 K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은 거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 가실까요? 작거나 같은 거 뽑아주면 될 것 같은데 작거나 같은 걸 뽑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K야? 그럼 그 앞에 1부터 어디까지는? 1부터 해서 A, B는 얘다. 1부터 어디까지요? K까지. 왜? 같아도 되니까. 등호가 성립해도 되니까 C가 K래. 예를 들어서 이 얘기야. 얘가 3이야. 그럼 얘가 A하고 B는 3보다 뭐 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다시 C가 3일 때 A, B는 뭐라고요?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3까지. 그럼 C가 K면 A, B는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K까지.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이해 가실까요? 좋아요. 그래. 그러면 좋았어. 그러면 D가 좀 까다로운가? D는요? 얘들아, C가 3이라고 해봐. 그럼 D는 3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해? 6까지 가능하거든? D는 3부터 6까지 가능해. 그럼 질문 가능한 숫자가 몇 개야? 3, 4, 5, 6. 우린 그거 안 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 4개 있는데 4개?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에서 왼쪽을 뭐해? 빼면 얘들아, 4가 안 나오고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잖아. 그럼 1을 더해주면 되네?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잘 봐. C가 3이었어. 그럼 D는 뭐야? 3부터 어디까지요? 6까지야. 잘 봐야 돼, 이제. C가 K야. 그럼 D는 얘들아 어디부터? K부터. 그렇지. 어디까지? 6까지. 그러면 자,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6에서 뭐를 뺀 다음에? K를 뺀 다음에 얼마 더 한다고요? 1이요. 자, 불러주세요. C가 얼마일 때? K일 때. A는 어디서 뽑아야 돼? 1부터 K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데 몇 가지? K까지. B는 1부터 K까지 뽑아야 되는데 몇 가지? K까지. C는 결정했잖아. 결정했고 그럼 D는 K부터 6 사이에서 뽑아야 되는데 몇 가지? 7-K까지. 가운데 숫자 C가 K일 때 A, B와 D를 세팅하는 방법은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죠. 내 말 이해 갈까? 그런데 이 K는 얼마일 수 있어요?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 4, 5, 6 6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를 다 더하면 되겠네. 그때 우린 뭘 써요? 시그마를 쓰죠. 시그마 K는 얼마부터 가능해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6까지 가능하겠네. 내 말 이해 가실까요? 그러면 자, 이거 전개하면 7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3승이고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시그마 K 제곱과 K 3승 공식이죠. 수열할 때 배웠었고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7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이 뭐였어요, 얘들아? 6분의 자, 6 곱하기 7 곱하기 2개 더한 거 13이고요. 빼기 자, 시그마 K 3승 공식은 뭐였죠? 2분의 K 6인가요? 곱하기 n 플러스 1 7인가요? 이거의 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죠. 시험장에서 얘들아 첫 번째 방법이 생각이 날지 두 번째 방법이 생각날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두 개의 방법을 다 익숙하게 해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방법이 중복조합수렇게 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원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의 개수 구하는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값을 기준을 잡고 그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각각 계산해서 그걸 한꺼번에 싹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연습해서 여러분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자, 30번 문제는 얘들아 뭐예요? 정규분포의 표준화.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 아닌가요? 30번 문제 정규분포의 표준화 문제예요. 선생님이 볼 때 내년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교재에서 실릴 만한 문제는 오늘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아마 내년 수능 특강에 아마 실릴 겁니다. 단원별로 실릴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와서 실리는 건 아니고요. 기출의 반복인데 어찌되건 최근 문제니까 실리지 않을까 싶고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T는 양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은 1, 표준 편차는 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규분포를 보는 순간 무조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자.
변수는 x였고요. 평균, 바꿔 말하면 대칭축은 1이었고요. 표준 편차는 얼마죠? t였죠. 자,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OT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 x가 OT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뭐야? 장난하니? 여기 보자. 정규분포에서 얘들아 확률 2분의 1. 바꿔 말하면 0.5는 언제 나오죠? 전체 넓이가 1이고요.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이 0.5, 이쪽이 0.5야. 그럼 봐봐. OT가 어디 있어? 잘 모르겠어. 항상 얘들아 부등식이 나오면 등호일 때, 경계일 때를 먼저 따지는 거잖아. 자, x가 어떤 값보다 작대. 왼쪽이란 얘기야. 왼쪽의 넓이를 계산했더니 딱 얼마가 됐대? 0.5가 됐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OT라고 하는 경계가 누구하고 겹쳤다는 얘기죠? 1하고 겹쳤다는 얘기죠. 겹치면 얘들아 확률이 정확하게 얘들아 0.5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런데 0.5보다 커져도 된대. 커져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겹치거나 아니면 OT가 어느 쪽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얘들아 왼쪽 넓이 계산할 거거든. 그러면 넓이가 얘들아 0.5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OT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OT가 1보다 크면 되겠네. OT는 1이 되거나 1보다 크거나. 그럼 요거 얘들아 정리하면 T의 범위 어떻게 돼요? T의 범위는 얘들아 5분의 1 이상이 되겠네. 됐어요? 오케이. 전반부 해결 끝. 그 다음 이제 후반부예요. 이제 누구의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뭐를 계산하라고 돼 있죠?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자,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야. 무슨 얘기야 얘들아? 선생님, 사이 범위의 확률을 구하래.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 무슨 값에 따라서? T 값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겠죠. 아, 이게 변할 것 같은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변해. 변하거든? 아, 진짜 변하네. 변할 때 얘들아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저 사이에 얘들아 확률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 최대값을 구해줄래라고 돼 있고요. 오른쪽을 봤더니 얘들아 뭐가 주어져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 무슨 얘기야? 표준화를 시켜줄래 이 뜻이죠. 뭘 시켜달라고요? 표준화. 그럼 표준화 시켜볼게요. 자, 표준화 시키면 얘들 어떻게 되죠? 주어진 값에서 누구를 뺀 다음에 평균이 얼마인데? 1이요? 1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누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얼마인데? T요. 다시 이쪽도요.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주어진 값이 얼마였어? 얘가 주어져 있고요. 평균을 빼세요. 평균이 1이었나?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표준 편차가 t였나? 이게 표준화죠. 그 다음 표준화가 되면 변수는 뭐로 바뀌죠? z로 바뀌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선생님 표준화 시켰더니 얘들아 t분의 t의 제곱 t요. t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얘는 지워지네? 지워지네?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아,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질문. 선생님,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불변량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t값이 변해. 왼쪽이 변하는데 오른쪽도 변하는데 뭐가 안 변해요? 간격이 안 변해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봐.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얘들아 간격이 얼마죠? 2죠. 간격이 2를 유지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볼게. 선생님, 표준화 시켰으니까 Z는요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요. 평균 얼마예요? 표준화 시키면 0이고요. 표준 편차 얼마로 바뀌죠? 1로 바뀌죠. 자, 여기 보세요. t-1부터 t 더하기 1까지 요 간격이 있어요. 저 간격을 얘들아 얼마야? 폭이 2거든요. 그 간격을 얘들아 움직이라는 얘기야. 움직였을 때 사이의 넓이가 제일 커질 때, 사이의 넓이가 제일 커질 때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보세요. 그럼 얘들아 요 사이의 넓이요? 요 사이의 넓이요? 넓이가 어떻게 돼? 커지죠. 커지죠. 다시 어떻게 돼? 넓이가 작아지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 뭘 알고 있는데?
선생님, 정규분포에서는요, 평균, 바꿔 말하면 대칭축을 중심으로 대칭축 쪽에 구간이 잡히면 넓이가 커지고요. 그 다음, 대칭축으로부터 얘들아 구간이 멀어지게 되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죠. 내 말 이해 갈까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t의 범위가 얼마인 걸 알았죠? 5분의 1 이상이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서 우리가 계산했거든. 그러면 얘들아, 경계. 5분의 1 한번 넣어볼까요? 5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에서 1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다시 5분의 1 넣으면 얼마가 돼요? 5분의 6이 돼. 선생님 한번 표시해볼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6. 선생님, t가 5분의 1일 때 구간이 이렇게 결정돼요. 이렇게 결정되거든. 근데 t 값이 얘들아 5분의 1보다 커도 된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제 경계가 얘들아 봐봐. t 값이 켜지면 t 값이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넣어볼까요? 1 넣어볼까요? 아니 5분의 1보다 크면 되니까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 0이고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가 되겠네?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 어디까지야? 2까지야. 그럼 봐줘. 0에서 2까지야. 그럼 얘들아 얘하고 얘를 비교해봐.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2. 자, 노란 넓이하고 빨간 넓이 비교해보세요. 자, 노란 넓이가 빨간 넓이로 변하면서 이만큼을 잃어버려. 그리고 대신 요만큼을 얻지. 여기였다가 요렇게 되면 얘는 공통이고요. 이만큼을 잃어버리고 요만큼을 얻는 거잖아. 큰 거 잃어버리고 작은 걸 얻었으니까 넓이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가 제일 클 때거든요. 그렇다면 뭐야? 그나마 평균 0을 얘들아 얘로부터 제일 가까울 때는 언제예요? t가 얼마일 때였어? 5분의 1일 때였죠. 바꿔 말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5분의 4에서 5분의 6까지요. 그럼 잠깐만요.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0.8. 요 계산하면 1.2. 자, 정규분포표에 나와 있는데 표준화 시켰을 때 1.2가 되면 넓이가 얼마다? 0.385다. 요 넓이요. 표준화 시켰을 때 0.8이 나오면 0.288이다. 요때가 가장 넓은 넓이다. 바꿔 말하면 확률이 제일 뭐 할 때다? 클 때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요 두 개 그냥 더하면 되겠네. 요 두 개 더하면 저 두 개 더하면 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0.673 두 개 더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얘를 몇 배 하라고 돼 있어요? 1000배 할래라고 돼 있어요. 1000배 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1000배 하면 얼마가 될까요? 673이죠.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30번 문제였고요. 아무것도 없는 문제였구나. 표준화 공식만 알면 해결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킬러 문제를 좀 없애볼까라고 하는 게 만약 올해 수능의 목표였고요. 그 목표를 그나마 충실하게 수행한 단어는 확률과 통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28번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것만 살짝 넘어가셨다면 아마 다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성실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는 시험이었구나 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해서 이런 걸 만드세요. 아시겠죠? 화이팅!